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여러 편에 걸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폭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1년 5개월 만에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2019년 5월 4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5월 4일 오전 9시 06분경부터 오전 9시 27분경까지 원산 북방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음.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하였음. 그리고 한국군은 현재 미군 측과 함께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밀 분석 중, 이 말은 우리의 귀에 익은 그런 표현이지요. 한국군이 북에 관해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는 단거리 발사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당초 한국군은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측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발사체가 아니니까, 단거리 발사체이니까 미국과의 협약 위반은 아니다. 한국 측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빌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북 회담의 결렬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이와 같은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미북 회담이 정체 중이니까 미국 찔러보기용으로 발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물타기를 해주고 있죠. 과거에 4월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것은 김일성 생일이어서 발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때에 발사를 하면 그것이 김정은이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어서 그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왜 우리 김정은이가 그랬을까? 이런 입장에서 내놓은 풀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모든 지구인들의 귀여운 곰새끼가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2019년 현재 김정은이가 누구 손에 죽었다, 어떤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세계인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대상이다 하는 일반적인 시각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측의 안보의식은 어떤가? 북한이 핵을 실험을 한다.
핵폭탄 실험을 한다, 미사일 실험을 한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느긋하고 배짱 두둑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군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의 안보의식이 어떤가? 바로 이 1년 5개월 만에 김정은이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한 2019년 5월 4일 현재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며칠,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몇 건의 뉴스를 뽑아보면 2019년 4월 30일 국방 뉴스, 평화의 발자국 내며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 장병들은 탐방객 안전 위해 물심양면 헌신, 관광객 관광 도우미를 한다는 뜻인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4월 30일 남북 정상이 걷던 도보다리 국민도 걷는다. 5월 1일 전 군의 병영 생활관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되었다. 5월 3일 무장이 사라지고 긴장이 멈춘 평화의 현장, 공기부터 달라졌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JSA 비무장화 착착, 한반도 평화 견인한다. 이런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9년 5월 4일 오전 11시 현재 북측의 미사일 발사 뉴스는 올라있지 않았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다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기로 하죠. 북한이 어떤 곳인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로 가득 찬 노스코리아다. 이것이 세계인의 시각입니다. 인명살상과 테러,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착취하고 주민을 굶겨 죽이는 정권이 북한 정권이다. 환경오염은 말할 수도 없고 백두산까지 폭발한다고 하는 저주받은 땅이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것이죠. 세계인의 시각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입장에서 김정은이의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사실, 김정은이가 저질러 놓은 짓,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 일단 그 방향을 정해 놓은 듯 합니다. 김정은이에게 별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그러면서 아주 크게 달라졌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모르는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겠다고 하면서 모라토리엄 상태로 됐다. 그것이 2018년 후반이다. 바로 그때 가데나 기지에 있던 코브라볼이 본토로, 미국 본토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브라볼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코브라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공군의 특수 전자정찰기로서 RC-135S 코브라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감지하는 그런 것인데 2019년 3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이 코브라볼이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의 생각, 무작정 김정은을 믿는 그런 것은 국제적 시각에서는 한참이나 뒤떨어진 것이다. 그것을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상황,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2일 미국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그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 일부,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 군 북부 전구 사령부, 거기에 대한 것인데, 그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령부가 어떤 사령부냐? 중국은 인구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군의 조직도 방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북부 전구 사령부, 여기는 인원이 17만 명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3개 집단군, 해군 함대, 공군 기지가 2곳, 전략 로켓 군 기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훈련은 육해 공군 훈련에다가 생화학전 훈련까지 겸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게는 북한 내에 진입을 할 때 군사개입 명령권이 중국 측에 있다. 이런 사실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개된 것이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이런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것만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기회와 이것을 다 그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이 미사일 발사라는 것하고 중국의 한반도 개입 그 야욕을 아예 노고라 하는 야욕만이 아니고 실천을 이미 하고 있다.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 땅에서 손떼기로 공표한 것을 알고 있죠. 유엔 총회 연설에 자원해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땅은 김정은이 땅이라고 선언을 했다. 이것이 그간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통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고 간 이야기, 그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잘 안 하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분단선을 허물겠다 하는 겁니다. 분단선을 허무는 것과 통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김정은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 나라가 있다. 이것이 2019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바꿀 수 없이 그렇게 공표된 사실들인 것이죠. 두 개 나라가 있으면 통일은 끝난 겁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먼 훗날 이 두 나라가 그때 가서 합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두 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해서 분단선을 허물려고 한다. 우리의 그 휴전선, 두 개 나라라고 한다면 국경선처럼 된 것인데 거기에서 병력을 자꾸 뺀다. 비무장화하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의 생각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문재인의 그러한 발언과 문재인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북한 땅은 우리가 돌려받을 국제법상의 근거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통일은 없다. 그래서 북한을 가려면 북한이라는 이웃나라로서 갈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 쓴다면 이제 친북하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이것인가 본인들이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문재인이 있는 한, 문재인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보는 한 이제 통일은 끝났고 북한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만일 문재인이 그것이 다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해서 처벌을 받고 그것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통일을 추구해야 하겠죠. 통일이 끝났다 하는 면에서 일단 그는 헌법을 위반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행동을 한 공무원이다. 이것이 또 확실해지는군요.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믿고 이제 한반도 북한 지역, 그러니까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나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곳을 지켜주는 것은 북한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17년 5월 문재인 취임 이전에는 북한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개입하고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7년 5월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북한이 누구에게 공격받으면 한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미국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만 동맹국으로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년 전 이 한반도가 마치 무주지처럼 인식이 되던 그때와 아주 닮았다.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이 일종의 무주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2019년 4월 25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이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중국에 머물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 김정은은 정말 잠깐 보고 말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간 러시아는 크레물린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미국에 간 문재인하고 블라디보스톡에 간 김정은하고 똑같이 결과적으로 보면 찬밥 신세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낮 12시 오피셜 리셉션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푸틴이 참석 안 했다고 보도가 되었죠.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분단을 깨뜨리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6.25 해방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붉은 군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락이 넘는 분량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함께 손잡고 남한을 치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곧이어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게 되죠. 푸틴 대통령이 항상 그렇듯이 30분 지각을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60분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인간이 있나.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제멋대로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FFVD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핵 보유는 반대한다. 이런 핵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2번, 3번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건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한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겁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Quite an interesting interlocutor.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로큐터라는 것은 그저 대화 상대, 이야기를 했던 상대 측, 이렇게 좀 3자적 시점으로 표현을 했고 어떻게 좀 가깝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실권을 행사하는 권력자에게 interesting man이라고는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풋내기, 어린애들, 이런 초보자에게 쓰는 말이고, 그리고 호의적인 표현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interesting이 어떤 때 쓰이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럴 때 원포인트 개헌으로 기사회생을 해보려고 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사회생이라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그 막차에 열정적으로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 초대 입법조사처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오래 뒤는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이 막차를 타는 양반에게 박원순 씨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간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박원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 참 인터레스팅한 분이군요. 이것이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참 재밌네요. 당신 참 별나군요. 이런 뜻입니다. 푸틴을 그의 체급 그것으로 볼 때 김정은 같은 선수에게 인터레스팅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맹랑한 친구,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앞에 quite on이라고 돼 있어서 정말 호의적이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해서 러시아 대통령의 크레물린 홈페이지, 거기에는 이제 남과 북의 대표자라고 해야 하겠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문구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이지맨이라고 해서 만만한 자 이렇게 되고, 김정은은 인터레스팅 인터로큐터, 그냥 인터레스팅 맨, 그래서 맹랑한 자, 이렇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4일 김정은은 원산 호도 반도에서 북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크게 술렁된 곳은 안보에 관심이 많은 우파 쪽이 아니고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좌파색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한 호남의 언론 방송사에서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또 기사 건수도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좌파 소셜미디어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북한이 러시아 쪽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2016년 뉴스를 보면 북한이 중국 해안 방향으로 포를 발사한 적도 있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인터레스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한반도 북핵 문제를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외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은 알고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대문 앞에서 벌어진 소란이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심각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북폭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가 미국을 믿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북폭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전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어서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북폭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만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도 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아니면 된다,
거의 이런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걱정해야만 될 것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북폭을 한다. 러시아가 북폭을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북폭을 한다. 또 가능성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폭을 한다.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성가신 북한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워낙 제멋대로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질서에도 따르지 않는 자다. 게다가 믿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평화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을 뗐다 하는 것이죠. 북한은 북한 땅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만 보더라도 그들은 공동 자치구를 획득한 셈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영토를 점령해버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한다든지 또 발전을 할 때까지 과거 같으면 신탁통치라고 하겠지만 우호 친선 관계로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북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보다는 더 심각하게, 더 코앞에 이 일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미국 방문을 할 때도 청와대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것이 잘못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것을 뉴스에 그냥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문재인 씨가 도랑물의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정은이 이 도랑물에 돌을 던지면 미꾸라지가 요동을 칩니다. 곧 죽을 듯이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그 도랑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흙탕물 상태로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이라는 미꾸라지, 이 미꾸라지가 돌만 던지면 몸부림을 치고 죽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동네매를 다 맞고 있다. 바로 그것이 또 그러한 그 약점이 돼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점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힘이 빠지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요동치는 그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세게 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점점 더 세게 치면 이 세게 치는 것 자체가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들의 눈길을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꾸라지의 요동과 함께 김정은이의 행동 자체가 강대국을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순환, 이것이 한반도 전쟁으로 가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폭 문제, 이것이 과거에는 버튼이 북한에게 있든지 미국에게 있든지 그렇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그 버튼이 북한에게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언제 북한을 칠 것인지를 정하면 그만이고 또 정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도랑물의 미꾸라지 6만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 문재인 씨는 신의 없는 사기꾼의 이미지로 그 이미지가 이미 박혀버렸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수십 개국이 남의 나라 일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것이 2019년 세계의 상태다. 세계의 공감대를 그렇게 형성하게 됐다. 이런 것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래도 된다. 그런데 한국 좌파들은 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고 마두로 편을 들고 나섰죠. 그래서 온갖 인터넷에서 세계 수십 개국을 상대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곳으로 홍보한 것이 문재인 씨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문재인 씨로 대표되고 있죠. 그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이곳은 아무나 찔러도 되고 아무나 걷어차도 되고 아무나 개입해도 되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 세계가 보기에 문재인 씨는 신용을 잃은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김정은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그런 이미지로 굳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통탄할 일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그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이 없으면 안 된다.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면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그곳이지만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반듯한 나라, 신의 의가 있는 나라, 바로 이런 것만이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나라 앞에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말은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결국은 서로 맞서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미국에 대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식량을 주자, 무엇을 주자, 그런 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이 땅이 요동을 치게 될 서곡인가? 이 뉴스를 보고 처음 떠올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6.25일 수도 있습니다. 6.25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날 또 이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걱정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넓은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당부해 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